자, 이번 시간에는 자 1-112페이지 3이죠. 그 시스템 파일 설정과 관리입니다. 자, 시스템 파일 설정과 관리. 설정과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닉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인데요. 뭐 전 시간에도 좀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는데 같이 보십시다.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 파일. 시스템 파일입니다. 파일.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건 뭐냐면 윈도우즈와 달리 윈도우즈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하나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추가를 한다든가 이미 하나 있다라는 것은 드라이브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하면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있는 거죠. C 드라이브가. 물론 파티션을 나눠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게 되면 또 하나의 드라이브 개념이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을 2개 나누게 되면 C, D 드라이브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면 E 드라이브로 잡힌다는 거죠. 물론 2개를 하면 E 드라이브, E, F 드라이브로 나눠지겠지만 그런 개념인데 윈도우즈에서는 이 유닉스 계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치든 뭐 하드디스크도 하나의 디바이스 장치 아닙니까? 주변 장치. 자, 그런 드라이브가 추가가 되면 유닉스 계열에서는 드라이브의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으로. 뭐 프린터가 추가가 되더라도 그건 또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하드디스크도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파일 시스템들은 그냥 연결만 한다라고 해서 하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요. 여기에 마운트라는 얘기가 나오죠. 마운트. 그러니까 리눅스의 하나의 시스템에 올려놓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려놓고 쓰겠다는 거죠. 그것이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파일 자체로 마운트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운트라고 그래요. 마운트. 물론 마운트를 시켰다가 다시 사용을 않고 내려놓겠죠. 그걸 우리가 언마운트라고 합니다. 언마운트. 명령어로 보면 이제 우리가 U마운트입니다. on이 아니라 U마운트입니다. 그런데 부르기를 우리가 언마운트라고 부르죠.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면 뭐 파티션을 나누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서 포맷이죠. 생성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항상 뭐를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대부분 어느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마운트, 언마운트를. 자, 시스템 파일이나 하드디스크 추가, 제거, 디바이스, 디렉토리 연결, 또 해제 작업 명령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연결을 한다 또는 마운트를 한다 이렇게 또 제거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마운트, 언마운트를 U마운트입니다. 언마운트를 할 때는 반드시 마운트된 디렉토리를 벗어난 경로에서 수행해야 한다. 그 리눅스를 사용해 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항상 마운트를 시켰으면 언마운트를 시킬 때 마운트 시킨 그 상태에서 언마운트 명령을 하면 이미 그 디바이스 is busy라고 그래서 언마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뭐 루트 디렉토리가 cd하고 뭐 슬래시에서 루트 디렉토리나 또는 etc 디렉토리로 전환을 해서 언마운트 명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명이라든가 또는 마운트 포인트를 하게 되면 언마운트가 되죠. 이제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마운트를 한번 보면요. 파일 시스템 구조 내에 있는 일련의 파일들을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어떤 마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운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CD-ROM 드라이브를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자, CD-ROM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마운트 한다고 합시다. 자, 마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쉘 프롬프트에 자, 루트죠. 샵으로 나오죠. 뭐 다른 뭐 호스트네임이라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C드롬 드라이브를 윈도우즈 같으면 설치만 해놓으면 바로 뭐 D라든가 E 드라이브로 잡히게 되죠. 드라이브 개념으로. 하지만 아무리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또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C드롬 드라이브가 인식이 되더라도 보이질 않습니다.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드라이브로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그때 마운트 명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마운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물론 한 칸 띄우고 거기에 타입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타입. 파일 시스템이 타입입니다. 파일 시스템이 C드롬 같은 경우는 ISO 9660입니다. 파일 시스템이. 물론 리눅스 하드디스크를 마운트 한다고 치면 리눅스로 포맷을 했다면 ext2라면 예를 들면 타입, 예를 들면 마이너스 할까요? 마이너스 t ext2가 되겠죠. 3면 여기에 3라고 하면 돼요. 3이라고. 하드디스크라면 예를 들어. C드롬은 ISO 9660입니다. 파일 시스템 타입이.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있는 디바이스가 물론 리눅스 배포판이라든가 뭐 유닉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디바이스 디렉토리에 밑에 CD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다 마운트 하느냐? 예를 들면 뭐 MNT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MNT 다른 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하면 여러분들이 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생성하면 돼요. 생성을 해놓고 여기에 마운트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 C드롬 드라이브가 CD를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안 넣어도 마운트는 됩니다. 드라이브 자체는. CD를 넣게 되면 마운트가 돼요. 그러면 이 어디에 마운트가 되느냐? 이 MNT라는 디렉토리에 마운트가 됩니다. CD롬 드라이브가. 당연히 CD가 들어있다면 CD가 마운트가 되죠. 그러면 CD 안에 들어있는 모든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이 디렉토리에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얘는 CD롬 드라이브로서 쓰는 게 아니라 슬래시 MNT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디렉토리로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이죠. 자체로 쓰는 거죠. 그냥 CD하고 MNT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뭐 ls 명령으로 파일이나 디렉토리 리스트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또 다른 디렉토리에 카피할 수도 있고 카피 명령어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마운트 명령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얘를 CD롬에 있는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카피를 했어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카피를 쓰지는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뭐 디렉토리가 여기 있을 건데 이 디렉토리는 일단 벗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루트 디렉토리에서 이런 마운트 작업을 했다라고 보면 언마운트를 할 때는 얘를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cd하고 슬래시 etc 디렉토리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 뭐 etc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뜰 겁니다. 여기에서 얘를 언마운트 시키는 거예요. u마운트입니다. 풀스페링으로 u는 아닙니다. u마운트예요. 명령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언마운트하고 슬래시 dv cd로 해서 언마운트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이 마운트 포인트를 직접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MNT 라고 적어주고 엔터키 치게 되면 언마운트가 돼요. 그 다음에는 CD하고 슬래시 MNT 디렉토리에 들어가도 언마운트가 됐기 때문에 CD롬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주변 장치들이 유닉스 계열에서는 뭐로 본다? 파일 시스템으로 봅니다. MNT 디렉토리에 마운트 시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 안에 또 CD롬에 디렉토리가 있다면 CD로 해서 전환을 해서 그 파일을 리스트를 볼 수도 있고 카피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죠. 설치할 수도 있겠고. 자,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이제 112페이지 그 마운트 얘기입니다. 자, 요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닉스 환경에서 마운트라는 명령은 논리적으로 디스크와 디렉토리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붙이는 거 연결한다라는 얘기죠. 마운트라는 건 뭐예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연결한다는 게 마운트 올린다, 연결한다. 여기 이제 붙인다라고 그랬는데 뭐 연결 붙이는 거 좋죠. 자,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디렉토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마운트라고 그래요. 그래 연결됐던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내려놓는다. 언마운트, 마운트가 올리는 거니까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보지만 연결을 풀어버리니까 CD로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얘는 연결을 끊는다라고 봐야죠. 끊음. 얘는 연결하는 거니까. 연결 끊. 언마운트. 연결 개념으로 본다면. 자, 유닉스에서 마운트라는 명령어는 한 파일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를 다른 루트 디렉토리에 붙임으로써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연결해주며, 그죠? 모든 파일 시스템에 마치 그들이 속해 있는 파일 시스템의 서브 디렉토리인 것처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 윈도우즈 등의 장치를 이름으로 식별하는 것과는 달리, 그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유닉스는 그 위치로 장치를 식별한다. 디렉토리. 여기에 뭐 CD롬에 뭐 하위 에멘트 마운트 했는데 거기에 뭐 소스 디렉토리라든가 또는 뭐 테스트 디렉토리가 있으면 쭉 리스트 명령어로 ls 명령어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치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운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건 디바이스 장치 이름이고요. 이거 좀 잠깐 설명할까요? 얘는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이거 마운트 명령어고요. 거의 필기 제 강의는 그 실기입니다. 실기. 2차 대비예요.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 실무적인 것도 마운트 명령어고. 얘는 파일 시스템의 타입입니다. 타입. 형태. 파일 시스템의 타입,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파일 시스템. 얘는 장치 이름. 물론 이 파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리눅스마다, 유닉스마다. 하지만 리눅스 일반적으로 CD롬으로 장치명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마운트 포인트. 어디에다 마운트 지점이라는 얘기죠. 마운트 지점.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리눅스를 사용하시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 중에. 자, 유닉스는 디렉토리를 트리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는데, 자, 유닉스는 디렉토리 구조가 뭡니까? 계층형 트리 구조라고 그랬어요. 계층형 트리 구조. 계층형이라고 해도 맞고, 표현해도, 트리 구조라고 해도 맞습니다. 계층형도 맞고, 그래서 계층형 트리 구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구조로 구성되는데, 디렉토리들은 그 트리 구조상에서 마운트 했었죠? 마운트 함으로써, 그 장치가 위치하고 있는 마운트 포인트, 있는 파일 시스템의 위치를 마운트 포인트라고 한다. 그렇죠. 자, 마운트는 로컬이나 원격으로 행해질 수가 있다. 자, 이게 강력한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로컬에서도 이렇게 마운트에서 쓸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서버에 있는 그 디렉토리나 CD롬도 마운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L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강력하죠. 그 다음, 로컬 마운트는 하나의 논리적 시스템으로부터 작동하도록 여러 대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하나의 시스템상에 연결을 해준다. 연결 다 해주죠. 어떤 하나의 디렉토리에 또 다른 디렉토리에 다른 시스템, 하드디스크, CD롬 드라이브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일 시스템 자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원격 마운트는 사용자 파일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었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스템의 디렉토리에 접속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해요?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얘를 가지고 마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요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하지만 네트워크 상으로도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네트워크상에서 마운트하는 명령어가 그 파일 시스템이 뭐라고요? 네트워크상에서 마운트할 수 있는 게 NFS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NFS라고 해요. 이렇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상에서 얘를 가지고 마운트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의 마운트, 언마운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쿼터. 이 쿼터라는 건 디스크 사용량 체크 감시, 또 개인, 그룹별로 디스크 사용량을 제한한다. 여러분들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파일, 메일 용량 같은 경우 뭐 5기가다, 몇 기가 이렇게 용량 한정시켜주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사용자가 너무나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가 못 사용하겠죠? 그리고 일정한 쿼터, 용량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쿼터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보안상으로 우리는 보안 입장으로 보는 거죠. 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쿼터를 설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가 1테라를
하드디스크 용량이 있는데 어떤 한 사용자가 1테라 용량을 파일을 하나 그대로 업로드 시켜버리면 용량이 꽉 차게 되겠죠? 그럼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리소스 자원을 고갈시키는 도스 공격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쿼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라든가 또는 서버에서는 이 쿼터를 제한을 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한을 둬서 요금을 뭐 10기가 뭐 웹하드 같은 경우는 10기가일 경우는 10,000원을 받고 뭐 100기가일 경우는 20,000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데서 사용하지만 우린 보안 입장이죠. 우리가 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쿼터는 도스 공격, 자원 고갈을 이용하는 그런 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것이다. 또 개별적인 사용자에게 어떠한 사용량을 제한시켜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파일 시스템 점검, FSCK 파일 시스템 체크라고 그랬죠? 또는 리커버리, 강제 재부팅이나 쿨부팅을 할 경우 그 파일 시스템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자동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수동으로 복구해야 된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FSCK라고 했죠. 파일 시스템 체크. 일정 부분 파일을 복구시켜 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점검뿐만 아니라 에러가 생기면요. 물론 SS에서 복구를 시켜줄 수도 있고 자동으로 A 옵션을 주게 되면 에러 찾아서 자동으로 복구도 해줍니다. FSCK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퍼미션이 나와요. 퍼미션. 퍼미션은 중요하죠. 이거 뭐 너무나 물론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너무나 엑기스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퍼미션 중요합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의 파일의 접근 권한 설정입니다. 자, 접근 권한 설정. 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죠. 뭐 시험에 뭐 매번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오죠. 이 퍼미션을 설정하는 명령어도 시험에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정말게 이기적인 팁 보세요. 체인지 모두 명령어 나왔었죠?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변경하는 명령어가 뭐냐. 또 변경하는 옵션. 여기 지금 퍼미션 설정하는 것도 다 나오고.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실무에서 막 무슨 리눅스 명령어까지 나올까요? 설마 나온다고 그랬으면 나온다라고 하면 나와요.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안 됩니다. 사실. 나오고요. 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해서 나옵니다. 중요해서. 지금 시스템에서 서버에서 이 보안 퍼미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패스워드, 계정과 패스워드 있고, 그 다음 퍼미션. 나머지 뭐 다 중요하지만. 자, 퍼미션. 네 번째네요. 보면, 네 번째로 이렇게 퍼미션. 퍼미션. 영어로도 한번 쓸까요? 퍼미션. 권한이죠, 권한. 권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 거냐. 이겁니다. 권한을 줄 거냐. 퍼미션이. 이게 중요한 거죠. 보안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112페이지 보면은 어떠한 하나의 그 디렉토리를 표현해 놓은 거죠. 거기에는. 하지만 우리가 파일을 하나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이냐면 파일을 가지고 자, test.txt라는 파일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게 되면 맨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파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R, W, X. 그 다음 R, W, X. 그 다음 R, W, X.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to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root. 그 다음에 뭐, info.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4096.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2015년, 뭐, 12월.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 시간도 나옵니다. 시간도. 그리고 파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파일이기 때문에, test.txt. 뭐,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이 확장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파일이. 그럼 얘네들을 하나하나 볼까요? 자, 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2차 때문에도요. 여러분들이 1차, 2차 뭐 이거 너무 매일 나오죠.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트 하나 꺼내 놓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노트 다 하고 계시죠? 해야 됩니다. 이 책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노트를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편합니다. 책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강의 들을 때 노트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키워드만 잘 정리해드리니까 또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뭘 나타내면 속성을 나타냅니다. 속성. 파일이라든가 디렉토리의 속성을 나타내고요. 얘는 소유자. 소유자의 권한. 얘는 자, 그룹의 권한. 얘는 제3자입니다. 제3자의 권한. 자, 얘는 링크수입니다. 링크수.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왜냐하면 링크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볼릭 링크라고 해서 가상으로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끼리 그래서 링크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링크 수를 나타내고 얘는 소유자명입니다. 뭐 사용자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얘는 그룹명. 얘는 파일이니까 파일 사이즈입니다. 파일 크기. 그리고 얘는 파일의 생성 날짜, 일시입니다. 파일 생성 일시. 시간도 나옵니다. 일시. 마지막 얘는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자, 파일명.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보면요. 얘들도 지금 지우개가 하나. 얘들도 한자로 그냥 한 줄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줄로 쓰자. 설명하기 좋게. 깨끗하게. 그렇죠. 지우개 중에 가장 좋은 지우개가 뭐냐면 인간 지우개입니다. 인간 지우개. 그죠? 깨끗하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인간 지우개로 지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소유자 권한. 소유자 권한. 그룹 권한.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학생들은 모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올해 안에. 권한, 그 다음에 제3자의 권한.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일이. 자, 얘가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뭘 나타내냐면, 물론 쪽날개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맨 앞에 지금 마이너스지만 D로 표현됐을 때, 자, 얘만 끌어서 이쪽에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속성. 마이너스일 때는 뭐예요? 일반 파일이에요. 일반 파일. D일 때는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L일 경우에는 링크 파일입니다. 링크 파일. 심볼릭 링크 파일. 링크 파일. 그 다음 D일 경우에는 D 있군요. C일 경우는 캐릭터, 문자와 관련 문자 파일입니다. 문자와 관련 있는 파일이 뭐가 있을게요? 뭐가 있겠습니까?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일 경우는 얘가 일반 파일입니다. 일반자는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디렉토리는 D. L일 경우는 심볼릭 링크, C일 경우는 일반 특수문자입니다. 캐릭터 문자 파일인데 이 맨 앞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맨 앞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자, 소유자 권한. 자, 이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루트입니다. 루트. 리눅스의 대파. 루트의 권한. 이 소유자 권한이 지금 읽고, read, write, execute.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해요. 그룹도 보니까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해요. 제3자도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그랬을 때 RWX의 얘네들의 또 하나의 속성을 보면 R은 뭡니까? write, execute. 자, 읽기. 얘는 실행. 쓰기죠. 실행이 아니라.
쓰기. 그 다음 실행입니다. 실행. execute. 실행. 읽고, 쓰고, 실행하고. 자, 이걸 수치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같이 설명을 합니다. 숫자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숫자는 그거예요. 얘는 4로 표현을 합니다. 얘는 2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그러면 읽고 쓰고 실행이 다 된다는 얘기는 여기 다 더해줬다는 거죠.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면 얼마? 7입니다. 7. 7이라는 옵션이 주는 거죠. 7. 그룹도 똑같죠? 읽고 쓰고 실행이 다 되었으니까. 맞죠? 그럼 얘를 마지막 하나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라이트 기능을 한번 빼볼까요? 이 빠지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그렇다면 얘가 실행이 얼마예요? 1이죠. 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이에요. 0. 읽기는 4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 5죠. 5. 얘의 권한은 얼마? 여기다 똑같이 써줄까요? 이렇게. 얼마? 5입니다. 5. 얘의 권한은 얼마예요? 읽고 쓰고 실행 다 있다라고 보면 7이죠. 7. 자, 얘. 소유자. 그룹. 권한. 제3자. 결국에는 775의 권한을 가진 test.txt 파일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 오펙트. 그리고 제3자 같은 경우는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수정도 불가능하고 삭제도 불가능하고 쓰기도 불가능한 겁니다. 라이트 기능이 3개가 있죠. 3개. 자, 라이트 기능 얘만 뭐는 삭제 또 수정 삭제, 수정. 말 그대로 쓰기. 이 세 기능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라이트 기능이 보안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라이트 기능. 자, 이러한 형태로 리눅스 파일 시스템 또는 파일 디렉토리가 구성이 돼요.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리눅스에서 명령은 뭘까요? 명령을 좀 정리 한번 할까요? 자, 나왔는데. ls 명령어죠? 리스트. 리스트 명령어만 치게 되면 파일님이나 디렉토리 명령밖에 디렉토리명밖에 안 보여요. 파일이나 디렉토리명밖에. 여기다 마이너스 L옵션을 줘야 됩니다. L옵션. 주게 되면 이 형태로 자세하게 속성부터 맨 끝에 파일명까지 디렉토리명까지 자세하게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물론 거기서 숨긴 파일까지 보여주려면 A옵션, all A옵션까지 이렇게 주면 됩니다. 옵션은 붙여서 줘도 돼요. 마이너스 AL 줘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파일에 대한 퍼미션을 얘네들을 바꿔줄 때는 어떤 명령을 쓰느냐 이거죠. 이겁니다. change mode. 시험에 나왔었죠. change mode. change mode. 775를 주게 되면 이 퍼미션을 주는 거죠. 이 퍼미션을. 예를 들어서 change mode 여러분들 7, 5, 4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명 토리를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줬을 때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 할까요? 얘는 뭐 테스트 2.txt라고 합시다. 이렇게 줬을 때 이 test.2txt가 가지는 퍼미션은 어떻게 될까요? test.2txt가 가지는 퍼미션은 자 7, 5, 4니까 얘 바로 밑에다 한번 적겠습니다. 이 형태로 자 7이니까 소유자는 read, write, execution 다 있겠죠. 그 다음 그룹은 5니까 1, 4 더하면 5 읽기와 실행만 있네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 없고 실행만. 그 다음 4니까 읽기 기능만 있네. 그러니까 읽기 R 쓰기 없고 실행 없고 이런 파일의 퍼미션으로 태어나게 되죠. 물론 당연히 테스트 2.txt 명이 있겠고 자,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수치로 변경시킬 수 있지만 직접 read, write, execute라는 이 문자로서 그대로 속성 문자 값으로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유자에서 write 기능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직접 한번 써볼까요? change mode. 여러분들이 막 실무 리눅스 안 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리눅스 사용한 것처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change mode. 여기서 만약에 write 기능을 빼고 싶어요. 소유자에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소유자, 그룹, 제3자니까 write 기능을 빼고 싶어요. 그럼 소유자가 뭐냐면 유저입니다. 유저에서 빼기 W, write 하면 돼요. 그리고 파일명. 파일이나 디렉토리명. 더리명을 넣고 하게 되면 테스트2면 테스트2라고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R, W가 빠지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X, R, 마이너스 X, R,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중요하죠. 유저냐 뭐냐. 자, 얘가 유저입니다. U. 얘 그룹이죠. G입니다. 얘 제3자죠. other입니다. other. O. 그러죠? user, 그룹, other.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동시에 얘 쓰기 기능을 주고 싶어요. 컴마 치면 됩니다. 컴마 찍고 그룹이니까 G 플러스 주는 거니까 권한을, 퍼미션을 W 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파일명 치고 엔터키 치면 write 기능이 주어지죠. 여기 write.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파일에 대한 디렉토리에 대한 뭐 어떤 파일이든 퍼미션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꿔줄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112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풀 퍼미션으로 주어지게 되면 얼마예요? 7이죠. 7. 다 7.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이런 퍼미션은 미친 퍼미션이죠. 서버에서. 모든 사용자 아닙니까? 자, 소유자, 그룹, 제3자라 하면 소유자와 그룹을 제외한 제3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리드 디엑스큐트가 다 된다면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럼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권한을 추가하고 또 빼내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주는 명령어. 이 자체의 이 명령어가 change mode라는 명령어다. 처음에 잘 나온다라고 했죠. 물론 필기에도 나오는데 실기에 이번에 또 한번 나와줬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 자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하실 줄 알아야 돼. 어떤 연습장이라든가 노트에 본인이 직접 왜 밑줄 그려놓고 그 패스워드 파일처럼 또는 섀도우 패스워드 설명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를 뜻하는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퍼미션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 퍼미션 변경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숫자로 할 수 있겠죠? 문자로 할 수 있겠죠?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하나 여기서 추가 드리면 이런 거 추가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파일이 있고 그 다음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과 이 디렉토리는 처음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뭐 빈 파일을 만들어내든 어떤 파일을 만들어내면 초기 값으로 가지는 퍼미션이 달라요. 파일과 디렉토리가. 파일 같은 경우는 6, 4, 4로 태어납니다. 어떤 빈 파일. 빈 파일 만들 때 뭐 터치 명령으로 만들어줘도 좋고요.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7, 5, 5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7, 5, 5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퍼미션이 이렇게 지 맘대로 서버가 만들어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를 기준값으로 해서 이 퍼미션이 만들어지냐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유마스크라고 해요. 유니버설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유마스크 값. 이 유마스크 값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냐면 0, 0, 자, 0, 2, 2로 돼 있어요. 0, 2, 2로. 0, 2, 2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0, 2, 2로. 그렇기 때문에
풀 퍼미션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풀 퍼미션이. 자, 얘네들을 이렇게 박스에서 묶어줄게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죠? 파일은 처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 644의 퍼미션을 가지고 태어나고 디렉토리는 755로 태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풀 퍼미션이 얼마예요? 777이라는 얘기죠. 그 유마스크 값이 이거예요. 마스크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제한한다는 겁니다. 마스크가. 유니버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시켜놔요. 왜냐면 풀 퍼미션으로 다 태어나면 너무 보안해서 그걸 관리자가 하나하나를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유마스크 값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기본적으로 보면 유마스크 값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똑같이 하기 위해서 0, 2, 2로 해요. 그럼 제한하는 거니까 빼기 하면 됩니다. 빼기. 빼기 하면 자 제로 빼니까 7이죠. 그대로 퍼미션 같죠? 2 빼니까 5죠. 2 빼니까 5죠. 이 퍼미션이 어떤 퍼미션이냐? 디렉토리 퍼미션입니다. 그런데 파일의 퍼미션은 이 디렉토리 퍼미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1. 왜 1을 하냐면 원래 파일에는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 실행은 디렉토리의 권한에 제한을 받아요. 제어를 받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파일에는 실행 권한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에 관련된 것들은 왜? 디렉토리의 제어를 받기 때문에 원래는 파일에 얼마? 1씩 마이너스를 하게 되죠. 왜? 1이면 뭐예요? 실행 권한이지 않습니까? 실행 권한. 그래서 여기서 빼게 되면 6, 4,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무슨 퍼미션이 돼요? 파일의 퍼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이 밑에까지. 자, 이 유마스크 값을 가지고 파일과 디렉토리가 처음에 생성을 해낼 때 값을 태어나요. 이 리눅스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보면 유닉스 어떤 파일을 빈 파일을 뭐 터치 명령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바로 파일은 644. 그렇죠? 644 하면 뭐예요? read, write, 그 다음 read, execute 퍼미션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디렉토리는 또 755. 이제 이걸 가지고 change 모드 명령을 가지고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죠. 이렇게 문자로. 속성값으로도 또는 수치로서도 얼마든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change 모드 여기 명령어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어놔 드렸습니다.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뭐 리눅스 사용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외에 이제 특수 비트를 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특수 비트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